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우리 증시 뇌관으로 꼽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시장 환경이 좋을 때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원금 손실을 피할 수 없는 주가 연계증권 바로 ELS 상품입니다. 최근에 이 ELS 상품을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중도에 돈을 인출해버리는 중도 상환이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 이 어떤 사연일지 권용욱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취재 파일 주제가 ELS 관련된 내용인데 이 ELS 상품이라는 게 어떤 건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중도 상환이 늘어나고 있는데 중도 상환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상품에 대해서 손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손해를 보기 전에 이쯤 되는 손해에서 끊겠다라는 그런 손절의 의미인데 네. 그 손절 규모가 8월에 7월 달보다 2배나 늘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번 그 주제를 준비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ELS가 어떤 상품인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정 주가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해서 네. 그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정해진 수익을 특정 시점에 지급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는 상품인데요. 네. 그러니까 주로 국내 증권사나 은행들을 통해서 판매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ELS는 상품마다 다양한 구조가 있는데 가장 대중적으로 활발하게 판매되는 그 스텝다운 낙인 상품을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정 주가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ELS는 만기가 보통 3년인데요. 일반적으로 6개월마다 기초 자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평가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6개월마다 기초 자산 가격이 사전에 정해놓은 수준을 웃돈다면 만기를 채우지 않아도 사전에 약속된 수익을 보장받고 상품을 청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것을 조기 상환이라고 하고 네. 6개월마다 정해놓은 그 기준을 조기 상환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 가입할 때 기초자산 지수가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조기 상환 기준이 90이었다가 80, 70 이렇게 서서히 내려가게 설계가 돼 있는데요. 네. 그래서 스텝다운 방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네. 그래프로도 보고 계십니다만. 네. 그래서 가입 초기에는 조기 상환에 들어갈 기준이 조금은 많이 까다롭지만 조금씩 그 기준이 낮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이한 상품이네요. 보통 주가가 이제 오르면 돈을 버는데 이 상품은 특정 기준 밑으로 내려가지만 않으면 원금하고 수익을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인 네. 거죠. 근데 만약 그 조기 상환 기준을 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조기 상환 영역으로 넘어서지 못하면 네. 이제 낙인 레벨이라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데요. 예. 낙인이라는 것은 덫에 빠지다 이런 좀 부정적인 뜻을 가진 건데요. 네. 그 약속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 경계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기 상환 기준을 아까 예로 들어서 90, 80, 70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네. 이 낙인 레벨이라는 것은 보통 그 조기 상환보다 그 밑인 한 60이나 50 많이 낮으면 45 정도로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낙인 레벨이 50이라고 하면 상품의 기초지수 최초 가격 100에서 만약 50 밑으로 한 번이라도 떨어지면 네. 낙인에 빠졌다, 낙인 레벨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네. 그렇게 되면 그 지수가 다시 조기 상환 영역까지 반등하지 못하는 이상 네. 원금 손실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 낙인 밑으로 떨어지지만 않게 하는 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네. 낙인에 한번 빠지면 무조건 조기 상환 영역까지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네네네. 네, 그렇지 못하면 만약에 기초 지수가 50인 채로 처음에 100이었는데 네. 50인 채로 만기까지 그대로 이어지게 되면 네. 100에서 50이 빠졌으니까 손실률이 50%가 되겠죠. 원금의 50 반을 날리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금 손실이 우려가 돼서 네. 어느 정도 손해를 봤을 시점에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하고 더 큰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발을 빼는 것을 처음에 얘기해드린 중도 상환이라고 하고요. 네네네. 네, 한마디로 상품에 대해서 손절을 하겠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만기 때는 지금보다 지수가 더 빠질 것 같으니 이쯤에서 접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조기 상환은 그러니까 원금과 수익을 다 챙겨서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네, 그건 긍정적인 의미고요. 네. 중도 상환은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 나오는 거다라는 게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중도 상환 규모가 저번 달에 좀 크게 많이 늘어났나 봅니다. 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8월 들어서 그 중도 상환 규모가 7월 대비 2배나 늘어났는데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중도 상환을 하면 ELS 평가 금액에서 5% 정도를 중도 상환 수수료 개념으로 차감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선택인데 그렇죠. 그런 것을 감안하고
이렇게 중도 상환을 결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투자자들이 기초 지수가 미래에는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라고 우려를 크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ELS 중도 상환 문제가 홍콩 증시와 관련이 있습니까? 네, 국내 ELS 상품 가운데 약 70%가 홍콩 H 지수라는 주가 지수와 연계가 돼 있는데요. 네네. 이렇게 특정 지수에 상품이 쏠려 있다는 것은 그 상품 시장이 그만큼 취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시장 하나가 무너지면 영향을 다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일부 분들은 최근에 홍콩 증시가 뭐 크게 부진했다라는 소식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왜 갑자기 홍콩 ELS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뭐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 ELS 상품이라는 것은 그 지난 몇 달간의 시장 상황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네. ELS 상품 가입했을 당시와 지금의 그 시장을 좀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ELS 상품이 지난 2020년 말과 2021년 초에 홍콩 H 지수를 연계를 해서 많이 발행이 됐어요. 네네. 그때 당시에 홍콩 증시가 굉장히 호황기를 누렸습니다. 네. 홍콩 증시가 굉장히 뜨다 보니까 국내 기관들이 이제 대대적으로 상품을 만들어서 판 거죠. 네네. 홍콩 H 지수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앞으로 3년 안에 이 H 지수가 반토막만 나지 않으면 연 5%의 고정된 수익을 보장해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혹할만 한데요. 네, 그 반토막이 안 난다라는 건 낙인 레벨이 50%라는 뜻이겠죠. 예. 근데 이 H 지수가 2021년 초순이랑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때 가입을 많이들 했으니까요. 네. 그 보면 2021년 2월에 12,000선까지 돌파를 했었는데 네. 아쉽게도 그때가 피크였습니다. 네. 그때 당시 1, 2월에 평균 한 11,000선 정도에 가입을 했다고 보더라도 네. 2022년 11월에 보면 5,000m로 지수가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50%인 낙인 레벨을 터치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낙인 레벨이 상품마다 다양하지만 네. 대략 한 45에서 65% 정도인데요. 네네. 2021년 초순에 발행된 상품 거의 전부가 낙인에 빠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업계에 따르면 H 지수가 5,000 밑으로 떨어지면 낙인 레벨에 진입하는 ELS 물량이 한 5조 7천억에 이르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아까 2020년 말부터 21년 초까지 발행이 몰렸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게 만기가 3년이니까 네. 보통 3년이니까 올해 올해 아니면 말과 내년 초순에 이제 만기가 대거 돌아옵니다. 네.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올해 하반기에만 2조 3천억 그리고 내년 1월과 2월 두 달 사이에만 약 3조 원의 물량의 만기가 돌아오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설명해 주셨듯이 낙인 구간은 이미 터치를 한번 했고 네. 여기서 홍콩 H 지수가 이제 크게 반등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네. 이제 원금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런 설명인 거죠. 그렇죠. 조기 상환 영역까지 반등을 해야 되는데 네네. 현재 지수 상황을 보면 좀 녹록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2021년 2월 달에 지수가 12,000으로 피크를 찍을 때 네. 발행된 것들이어서 지수가 현재 6,200 정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가입 시점을 한 11,000이라고 보더라도 현재 원금 손실 한 40%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 1월에서 2월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이 한 3조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거기서 원금 손실 40%라고 하면 네. 한 1조 2천억 정도의 손실이 나는 건데요. 네. 업계에서는 그 지수의 추가적인 움직임에 따라서 손실 규모가 두 달 사이에 내년 1월과 2월에 최대 2조 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거의 2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기 상환 기준이 만약에 70인 상품의 경우에는 H 지수가 현재 6,200선 정도에서 네. 8,000선까지 내년 초순에 올라가 줘야 네. 원금 손실을 면할 수가 있는 네네. 건데요. 그렇지 못한다면 원금 손실이 내년 1월부터 해서 좀 많이 그런 소식들이 들려올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상황도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홍콩 H 지수가 그런데 조기 상환 구간까지 반등할 가능성은 혹시 뭐 없습니까? 그 H 지수라는 게 네. 홍콩에 상장된 중국 기업 40개를 모아놓은 주가 지수거든요. 예. 그런데 중국 기업들 가운데서도 민영 부동산 기업이 좀 많이 있어요. 네. 그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 경기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 정부의 어떤 경기 부양 의지도 좀 불확실해 보이고 특히 중국은 지금 가계와 기업들의 심리가 굉장히 좀 취약해져 있는 상태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H 지수가 쉽게 반등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네. 특히 아까 뭐 8,000선을 예로 들었는데 네. 그 정도까지 오르기는 굉장히 쉽지 않고 이런 여건 속에서
ELS 원금 손실이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내년 1월부터 상반기 내내 좀 시장에서 크게 좀 회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 부동산 관련 이제 우려가 좀 퍼지고 있는데 이 네. 증시 문제까지도 확산될까 우려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 홍콩 주식시장 분위기까지는 일단 들어봤고 네. 홍콩과 다르게 일본 주식시장은 또 이제 최근에 호황기를 맞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일본 증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는 좀 뜨고 있는 분위기입니까? 네, 그렇죠. 일본 증시의 기본이 되는 지수가 니케이 225 지수인데 예. 지난 6월 말에 한 30여 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이렇게 많이들 소식을 접하셨을 텐데요. 네. 일본 증시가 그 6월 당시보다 지금 크게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배경을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엔화 가치가 크게 좀 떨어지면서 일본 수출 기업들이 좀 많이 덕을 봤고요. 예. 그리고 일본 내수 경기도 회복이 많이 되면서 네. 경제 전반에 좀 훈풍이 불고 있는데 이렇게 일본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들리니까 이제 국내 기관들이 일본 지수와 연계된 ELS를 많이 팔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들어가면 늦은 겁니까? 이제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탁 결제원에 따르면 일본 그 지수와 연계된 ELS 발행 상품 물량이 네. 올해 상반기에 지난해 상반기 대비 2배나 넘게 많이 늘어났는데요. 네네. 이렇게 ELS 발행, 일본과 연계된 ELS 발행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은 예. 사실 지난 2020년 말과 21년 초에 홍콩 ELS 발행의 붐이 일어났던 것과 좀 상황이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니케이 지수가 3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는데 그 말인즉슨 추가적인 상승 여지는 좀 제한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경제를 좀 추가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일본 경제가 얼마나 성장이 될 수 있을지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좀 표시하는 그런 시각들이 많고요. 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중앙은행이 그동안의 통화 완화에서 통화 긴축으로 넘어서는 것 아니냐, 돌아서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그런 네.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도 해소가 돼야 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주셨지만 너무 분위기에 휩쓸려서 지금 일본 ELS에 가입하는 것은 좀 많이 경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